안녕하세요, 책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두 권입니다. 두 권. 무조건 모르는 척 하세요 라는 책이랑 저승에서 돌아온 남자, 이렇게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은 문화류 씨라는 작가분이 책을 적으셨고요. 출판사는 요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요다 출판사는 한국 출판 마케팅 무슨 협회 이런 데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고요.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네요.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 임프린트,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죠. 2019년 5월 25일에 초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게 이 두 권이 세트거든요. 세트예요. 이게 하나는 옛날 기준편, 이게 옛날 기준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현대 기준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 한 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귀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귀신편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승에서 돌아온 남자를 보시면 되고, 요즘 귀신, 현대 귀신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현대 귀신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무조건 모르는 척 하세요 라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이 장편이 아니라 단편집이거든요. 단편집이고, 그래서 읽으실 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는, 금방 읽어낼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표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지 보이시죠? 이게 좀 무서운 책들이에요. 그래서 공포물을 좋아하시거나 호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표지가 너무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표지가 이게 이렇게 무서워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 저승에서 돌아온 남자 먼저 소개 간단히 드리고, 또 두 번째 책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남자는 말 그대로 옛날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옛날 귀신이라는 것은 이제 도깨비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여우각시, 여우귀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옛날 귀신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오랜만에 이런 옛날 귀신들, 한국 옛날 귀신들 많이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끝나지 않는 집에라는 게 있거든요. 끝나지 않는 집에는 이제 작가님께서 작가 후기에 적으셨지만, 이건 자기가 이제 장편 비슷하게 중단편이죠. 중단편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장기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인기는 없었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이 작가님이 이게 첫 책인데, 첫 책을 내면서 끝나지 않는 집에라는 걸 넣으셨던 데는 이제 나름대로 역사의식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나지 않는 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일제시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단지 일제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귀신이 계속 한국 사회에,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 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지고 하나의 마치 종교처럼 되는 그런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종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소설이니까 좀 무섭습니다. 마치 영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뭐 무대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장군의 옷들 이런 것들 되게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한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거의 한 100페이지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100페이지가 되는 분량이긴 하지만, 읽으시면서 아, 그래, 끝나지 않는 지배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그리고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 하나하나가 내용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게 무섭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지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 타인을 뭐 함부로 모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서 조금 뭔가 반성의 의미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옛날 귀신편보다는 현대 귀신편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현대 귀신편이라서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 이게 뭐랄까 좀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특히 옛날 귀신편은 시점이 되게 과거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좀 옛날 느낌이다, 뭔가 현장감이 잘 없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모르는 척 하세요. 즉 현대 귀신편은 배경이 지금 현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뭔가 더 실감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웃으면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원룸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원룸. 근데 여기서 이 원룸이라는 게 제목 들어보셔서 원룸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귀신보다 집값이 더 무섭다 이런 느낌. 그게 웃자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적었거든요. 귀신보다 빵값이 더 무섭다, 뭐 집값이 더 무섭다 이런 느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이 두 번째 이 현대귀신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히 스승과 제자라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온천에서 만난 노인 이 두 편이 참 좋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과 제자의 어떤 이야기예요. 제자가 오랜만에 자신에게 등록금을 떼어주고 또 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제자를 이제 잘 이렇게 안아주셨던 스승을 만나러 가서 스승과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이제 공포 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의 반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반전을 말씀드리면 소설 읽는 재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스승과 제자라는 이 단편이 참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온천에서 만난 노인이라는 또 단편이 237페이지에 있는데 이 단편도 뭔가 지금 조금 뭐랄까 사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고민이 많으신 청춘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런 어떤 온천에서 만난 노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삶에 의미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참 좋아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제만 말씀드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지켜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이 현대귀신편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달 실려있는 21세기 귀신이란 건 이제 뭐랄까 조금 말 그대로 21세기에 어떤 형태로 귀신이 될 수 있는지 뭐 일종의 SF 느낌도 많이 나긴 나는 단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1세기 귀신까지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귀신, 정은설의 고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작가라고 회색인간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SF9의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뭐 이제 드라마화된 책도 쓰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누가 그 출판기로 이렇게 이끌었냐면 김민섭 작가라는 분이 이제 출판사와 연결을 해서 기획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편의 단편 이제 완전히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김민섭 작가가 두 번째로 발굴한 분이 이제 문화류 씨 작가입니다. 그래서 문화류 씨도 이제 김동식 작가의 글이 출판이 되고 또 출판이 되면서 인기를 얻고 하는 걸 이제 많이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꼭 김민섭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 뒤에 기획자의 말과 기획의 말과 그리고 작가 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작가라는 형태가 예전에는 그 신춘문예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당선이 되고 등단을 하는 형태로 작가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어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자기 뭐 소소한 에센스라도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실제로 출판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 책들입니다. 문화류 씨 작가님은 지금 이 두 권 말고도 이제 꾸준히 엔솔로지 소설집들이죠.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하는 소설집에도 계속 작품을 발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 가지셔가지고 문화류 씨 작가님의 성장도 우리가 같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신편입니다. 저 사실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두 권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현대 귀신편은 뭔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조금 잔인하고 무섭긴 합니다. 뭐 잔인하다기보다는 너무 좀 뭐랄까 소름 돋는 그런 장면들도 있긴 한데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표지가 너무 무서워요. 표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두 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고요. 요다 출판사로부터 그리고 문화류 씨 작가로부터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가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